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경기 인천에서 유세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제주도는 매우 아름다운 섬이다. 그렇지만 한이 맺혀 있는 섬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 4.3 항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삿날이 같은 집안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로 4.3에서의 그 학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4.3 유족회에서는 투표 도장 모양의 꽃을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밝은 얼굴로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네, 제주도민 여러분, 제가 저번 대선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주도가 좁은가 봐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장소가 좁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상황이 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제주도는 참 정감 가는 섬이에요. 아름답지요. 전 세계에서 아마 제주도만큼 아름다운 섬을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섬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죠. 지금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고 희망이 있는 그런 섬처럼 보이지만 이 땅 속에는 한을 품고 묻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동네가 많다면서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겠습니까? 이 아픈 제주도 이제는 평화와 화해의 땅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아름답게 잘 갖고 가야 되겠죠? 저는 제주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일부러 제주도를 안 오다가 결혼할 때 오려고 일부러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한 다음에 일주일 휴가 잡았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13일인가까지 미뤄서 재판 연기해가면서 제가 더 있었습니다. 정말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다 가봤죠. 성산에서 낚시도 해봤는데 그때 낚시 잘 못할 때인데 손바닥만한 뱅어돔도 잡았었어요. 너무 기억이 아름다운 기억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들을 앞으로 참으로 잘 갖고 가면 좋겠어요. 제주도에는 이게 삼다도라 그래서 바람 많고 돌 많고 또 뭐 하나 더 많다던데 이게 참 위험해서 내가 말을 생각한 겁니다. 이 바람도 지금은 큰 자원이 되지 않았어요? 제주도는 이제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로만 살아가는 그런 정말로 새로운 도시 섬이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좀 비싸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풍력 발전도 앞으로는 화석 연료 발전보다는 훨씬 싸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생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신속하게 넘어가야 되고 제주도가 아마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사회의 선도적인 지역, 모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주도의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네, 이 제주도 신혼여행에서 일주일 가기로 했다가 13일을 있었다고 하니까 젊은 시절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제주도에 푹 빠졌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 많은 제주, 여기는 이제 풍력 에너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재생 에너지의 메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뭐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전남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바람, 태양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 에너지의 메카가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5.18 주간에는 호남에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뒤부터 탄핵 그리고 대선 국면까지 호남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여러 대선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 여론은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쏠리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외 동포들 선거도 계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니까 오늘 또 계속될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그런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올바른 국가로 다시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는 제외 동포들의 의지가 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호남에서의 지지세를 이재명 후보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옮겨서 유세를 이어가는 상황이죠. 수도권 역시 특히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어제 정말 즉석 연설로 1시간 동안을 연설을 하면서 인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인천 시민들은 그야말로 환호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제주도에서 계속되는 유세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을 샅샅이 훑으면서 표를 재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지금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 역시 봉사활동을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머물면서 어르신들에게 배식활동이라든가 또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후보자 토론을 하자 뭐 이래가지고 역풍을 맞고 있던데 후보자 배우자 토론 뭐 이건 그 말 한마디로 국민의힘 표는 또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사 이야기만 나와도 다들 김건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후보자 배우자가 토론을 하느냐 하는 그런 비난 여론이 너무 많아서 김용태가 요즘 얼굴이 좀 쇳놀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진영 간의 싸움입니다. 대선 막판으로 갈수록 이 진영 간의 결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갈수록 결집을 하게 되니까 지지율 차이는 팽팽히 좁혀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마다 수치는 뭐 크게 다르지만 두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막판에 가면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거 명태균을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여론조사 기관도 사실은 약간 왜곡되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론조사는 아주 왜곡이 많이 돼서 민주당이 고소를 한 경우도 있죠.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왜곡이 굉장히 심각한 기관들이 있는데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 이것은 그동안에 그 기관이 수없이 많은 왜곡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뭐 쳐다볼 필요도 없지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좁혀졌다 하는 결과는 민주당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심지어 서울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 이런 발표를 오늘 그런 것들이 지금 언론 지상에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여론조사 기법이라는 게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오염된 여론조사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내가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이, 그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까지 해온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기관은 왜곡을 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그런 결과를 자꾸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본 민주당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는 물론이고 연성 지지자들 또 중도층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여차하면 좀 위험한가? 그러면 투표를 우리가 더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절대 놀러 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사전 투표로 먼저 하고 못할 경우에는 본투표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오히려 더 굳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생각하는 바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입니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와 그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후보,
이 후보 간의 대결이고 진영 간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 내란이 지속돼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망조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왜곡이 되고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 12.3 내란을 겪고도 거기에 속아서 국민의힘이라는 저 희한한 당을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수 찌라시들 이런 망동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속지는 마시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느냐만 생각하면 누구를 찍을 것인가가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는 여러분도 다 알 거니까 내가 거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비교적 중도라고 할 수 있는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일과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48.1%, 김문수 후보가 38.6%입니다. 굉장히 좁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대선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좁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내란을 청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중도층의 지지자들 역시 똘똘 뭉쳐야 된다. 갈수록 표차는 줄어들고 있다.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주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주 대비 2.1%포인트가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3%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결집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수록 이런 현상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더 단단하게 결집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렇게 양자 대결을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50.3%로 압도적입니다. 뭐 그러지만 우리가 늘 우리가 지금 이미 승리했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늘 긴장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까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13.9%포인트 차였거든요. 그런데 6.8%포인트 차로 줄어들었다 하는 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그러면 다음 대통령에 누가 될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죠. 56%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야. 김문수 후보도 근데 33.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2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는 당선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찍는 사람은 또 다르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민주당 지금 선거운동원들 역시 정말 치열하게 더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지난주에 비하면 3.2% 올랐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0.5%가 하락했습니다. 0.5%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물론 뭐 민주당 정당 지지도에서는 45.9%로 1등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37.4%라는 것. 지금 김문수 후보가 34%를 얻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37.4% 정도니까 중도에서 좀 이렇게 옮겨간다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40%대에 가까운 득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긴장해야 된다. 그런 거죠.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신뢰 수준입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이 굉장히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이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한번 해볼만 하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한테 자꾸 단일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이 어제 페이스북에 그걸 다 까버렸잖아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 단일화를 하자면서 자꾸 전화를 한다. 근데 대부분 친윤 인사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그러니까 이준석이 너는
당권 먹어. 이번 후보에서 빠져. 그리고 김문수와 이재명 1대1로 붙고. 그리고 이준석이 너는 당권을 먹어. 이런 이야기를 친윤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폭로를 했죠. 뭐 안철수가 어제 뭐 이준석이를 만나러 가고 그래서 뭐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안철수가 가가지고 뭐 일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여기에 단일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등 불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앞으로 전화를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신 차단.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하려면 나한테 전화해도 어차피 나는 안 받으니까 당 대변인이나 당 중앙당으로 전화를 하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이가 현재까지는 단일화를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판으로 가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저들은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합법적이냐 하는 것은 좀 더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다.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이게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한 것이죠. 왜냐하면 후보자를 매수해서 야 너는 너는 대통령 나가지 말고 너 당권 줄게라고 했다면 매수한 것이고 이해 유도죄가 되겠죠. 이러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고발 조치를 즉각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중에는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 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해유도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일단 좀 급하긴 급해졌죠. 어차피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교사 이 교사 노조 쪽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한테 6,562명한테 김문수 이름으로 된 임명장을 보냈습니다. 교육특보 뭐 이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교사노조연맹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고요. 또 전교조에서도 이것을 고발하겠다 그랬습니다. 야, 6,562명한테 임명장을 보내면 국민의힘을 찍습니까? 그 사람들이. 심지어 퇴직을 한 지 10년이 넘은 분들한테까지도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빠져나간 건지 이거 개인정보 위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정보통신법 위반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죄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자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들을 처벌해야 되고 국민의힘 역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해당 정당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99.7%란 말이에요. 그럼 0.3%는 뭐 내가 그냥 제공했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 0.3% 안에 99.7%의 명단을 준 사람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97.1%라고 교사노조연맹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퇴직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런 임명장이 가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옛날에 공화당 시절, 자유당 시절에 막걸리 선거하고 고무신 선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임명장이 무슨 돈이냐? 그 막걸리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건 생필품이고 음료라도 되지만 임명장이 뭐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임명장 역시 국민의힘 저 내란당 아이들이 준 것에 대해서 치욕을 느낄 수 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 그것이 영원히 박제돼서 올라가 있다면 자손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내란당이었어? 내란당에 임명장을 받았네? 라고 매우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제2의 이완용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런 작태 반드시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전교조에서는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밝혀져야 되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매수하고 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임명장 보낸 것도 반드시 처벌을 해서 올바른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내란 수개가 영압으로 돌아다니고 거기 그러면서 히덕거리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개새끼 데리고 지금 한강 산책하고 이러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기현이 지는 룸사롱에 가서 술이나 퍼마시면서 내란 수개는 풀어주고 뭐가 잘났다고 법정에서 또 지 신상 발언하고 하는 이런 이상한 나라잖아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건희는 또 무슨 백을 주니까 야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윗돈 줘가지고 웃돈 줘서 또 바꿔오라고 하고 이게 뭐하는 나라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특히 재외 동포들 지금 투표를 하고 계신 재외 동포들 이런 기사가 뜰 때마다 아마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그러면 해외 토픽에 계속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해외 토픽으로 한국의 이런 모습들이 기사화되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정말 자존심이 높은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존감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국민의힘 세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번 투표에서는 반드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겠습니다.